안녕하세요. 책 읽는 하하쌤입니다. 네, 오늘은 단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남는 메모 독서법이라는 책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새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도움되는 책 읽기를 해보려고 독서법에 관한 책을 좀 주로 요새 읽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이제 메모하면서 읽어라 하는 책인데요. 읽고서는 적용해 볼 것도 많고 제가 하고 있던 거에다가 또 좀 추가해서 할 내용도 있고 뭐 이래서 도움이 많이 됐던 책이라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프롤로그, 저는 독서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독서를 통해 제 삶이 달라지길 원했습니다. 읽는 책의 권수가 늘어나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아무리 책을 읽어도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효과 없는 독서로 고민하던 저를 구해준 것이 바로 메모 독서법이었습니다. 네,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실 거예요. 책을 읽으면 좋다고 해서 읽긴 했는데 아무리 읽어도 변화가 없고 또 읽어도 내용도 며칠 지나면은 잊어버리고 이런 고민을 하다가 메모 독서법이란 것을 배워서 이제 실천하고 삶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메모 독서법 이후에 변화가 무엇이 있냐면 책 내용이 기억에 더 오래 남는다. 생각하는 독서로 바뀌었다. 글 쓰는 사람이 되었다. 책 내용을 실천하는 경우가 늘었다. 실천하면서 삶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네, 이렇게 눈으로만 읽지 않고 메모하면서 독서를 하면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좀 변화하고 싶어서 책을 읽는 거라서 한번 저도 이 방법을 많이 따라하면서 정말 책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메모 독서가 남는 독서다 해서 메모 5단계가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거기 그림으로 나와 있어서 저도 따라서 그대로 그려봤는데요. 1단계가 책에다 메모를 하는 거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사실은 책에다 메모까지는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밑줄 정도 치는 그런 거였는데 왠지 책에다 낙서를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책은 대체적으로 깨끗하게 보는 편이었는데 이 책을 읽고 그럴 필요가 없다. 책을 메모장처럼 사용하고 지저분할수록 책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해서 저도 이제 막 필기도 하면서 책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단계가 독서 노트, 책을 쓰고 이제 중요한 문장이나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거 필사하고 거기에 생각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이 독서 노트를 써놓고 뭐 다시 한번 읽어보고 틈날 때마다 다시 또 읽어보고 그러면 기억에도 오래 남고 자기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해 못했던 거에 새로운 내용이 또 추가될 수도 있고 이래서 독서 노트를 그냥 쓰기만 하지 말고 또 따로 읽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번에 독서 노트를 좀 쓰긴 열심히 썼는데 다시 들춰본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따로 시간을 내서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3단계가 독서 마인드맵인데요. 이 마인드맵도 저도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해본 적은 없는데 여기에 소개해준 앱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제 이것도 좀 신경 써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독서를 하면 이제 이게 글쓰기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을 넣어서 그 문장, 책 속의 문장을 인용해서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메모 독서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도록 하는 게 5단계예요. 이 제일 좋은 것은 독서 모임을 만들라고 하네요. 같이 모여서 책을 하고 의견도 나누고 그리고 완벽하게 쓰려고 하지 않는다. 네, 모든 것은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은 오히려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으니까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습관을 만들어 가라.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 독서 책 한 권을 읽을 때 이 5단계를 쭉 하면서 읽으면 기억에도 오래 남고 자기 실생활에도 변화가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읽는 독서에서 쓰는 독서로 저자가 쓴 내용에 대한 재해석을 적었고 저자의 주장에 반론을 적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고 주장하는 게 무엇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면서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독서에 메모를 더하다. 근데 책에다 그러면 어떤 걸 메모를 해야 되냐? 그러면 책을 읽다가 이제 첫 번째가 자기 생각이죠. 생각. 감상이나 문장에 대한 해석, 아니면 다른 견해,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질문이 있으면 질문들을 써놨다가 답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 다음번에 또 읽을 때 질문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 있고, 이 키워드를 뽑아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책을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종이를 포스트잇을 붙였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 방법을 알려줬어요. 이것도 이렇게 모퉁이 귀접기를 하고, 이 페이지에, 키워드를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앞장에다가 몇 페이지, 뭐 해서 그 키워드만 이렇게 적어 놓으면 나중에 제독을 할 때 내가 중요했던 거야, 여기에 이게 나와 있구나 해서 딱 찾아서 보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이렇게 이런 걸 붙여 놓으면 좀 이게 막 접히고 좀 지저분한데 이렇게 책을 처음엔 책을 접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뭐 메모지처럼 메모도 하고 접기도 하고 막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긴 내용이 나왔으면 요약도 해보고, 그래프나 그림 같은 것도, 필사 노트를 저는 글씨만 썼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이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따라서 그러니까 그림이나 그래프로 해놓으니까 오히려 또 볼 때 재미도 있고 또 쉽게 파악도 돼서 이것도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서 내가 좀 해봐야 될 거를 좀 메모를 해본다. 이런 내용들을 책 속에다 다 적어 놓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노트에다가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정리를 하다 보면 기억에 오래 남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필사노트 예시가 나오고 여기 노트에 꼭 7가지 적어야 될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읽은 날짜, 책 제목, 저자 이걸 반드시 적고, 주요 문장을 이제 필사라고 하죠. 옮겨 적고, 그때 할 때는 꼭 이제 페이지 번호를 써놓고, 그리고 그대로 옮겨 적어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중에 활용을 할 때 어느 책에서 뭐를 썼다, 이렇게 자기가 글쓰기를 할 때도 이거 활용하기가 좋으니까. 그 다음에 필사를만 하지 말고 필사에 대한 내 생각, 이런 것을 적어 놓는데, 이제 필사한 문장과 좀 다른 색깔로 적어서 내 생각과 구분이 되게 이렇게 적고, 책을 읽으면서 떠오른 질문, 이런 질문들, 그리고 핵심 내용을 이건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문장으로 내 생각에 적용해서, 그리고 깨달은 것, 실천해야 될 것, 이렇게 7가지 항목을 적어서 독서 노트를 적어보면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서 노트 다시 읽기, 주기적으로 다시 보는 시간을 갖는다. 가지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읽는다. 다시 읽으며 인상 깊은 문장에 밑줄 치고 떠오른 생각에 메모를 한다. 네, 또다시 독서 노트를 보면서도 그 중에서도 다시 또 더 인상 깊은 문장이 나오면 밑줄을 치고 메모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처음 쓸 때 여백을 주어 다시 읽을 때 추가 메모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여유를 두고 다음번에 혹시 또 지금은 생각이 안 났지만 나중에 읽으면서 또 새로운 생각이 날 수도 있으니까 칸을 미리 마련해 두자. 그리고 가지고 다니기 힘들 때는 PDF로 만들어서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본다.
네, 이것처럼 독서 노트를 다시 한번 여러 번 보면 책을 훨씬 더 2배, 3배 오래 기억하고 도움도 많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메모 독서는 읽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글을 쓰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독서 목표를 세우고 책을 읽을 시간을 만들어서 책을 읽고 내가 얼만큼 읽었는지 이렇게 목록도 만들고, 마지막으로 이거 자랑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읽은 책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유튜브를 찍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독후 활동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책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내 스스로도 또 한번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그것이 메모 독서를 하고 공유를 하고 글쓰기나 강연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순환되면서 메모 독서 습관이 길러지는 겁니다. 자, 7장 이제 마지막으로 메모 독서는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삶을 바꾼다. 독서는 경계를 확장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독서를 통해 경계를 인식할 수도 있고 경계 위에 설 수도 있고 경계 밖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경계를 발견하고 잘못 그어진 경계를 지우고 새로운 경계를 그리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독서를 하는 이유는 내가 그어놓은 경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면 딱 거기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그걸 깨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책으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 이런 모든 경계를 책을 통해서 깨어나가고 내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어떤 텍스트를 깊이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판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휘의 정확한 의미 구별과 문장 구조에 관한 이해를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제대로 독해하고 시대적 또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텍스트가 갖는 위상과 가치를 해석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게 그래서 읽기의 3단계라고 해요. 처음엔 그냥 글자만 읽는 판독, 그 다음 문장 속에서 문장의 의미나 어휘를 제대로 해석하는 독해, 거기에다가 이제 시대적 배경이나 사회적 맥락까지 모든 걸 함께 어우러져서 그 글이 진정으로 말하는 것을 해석하는 단계가 진정한 책 읽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책을 단순히 읽기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알고 메모도 여기 책에도 열심히 하고 접기도 하고 책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메모하고 오래 기억에 남는 독서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독서 노트를 아까도 말했듯이 막 그림도 그려보고 막 이런 표도 나타내니까 훨씬 더 재미있게 독서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독서를 하고 싶은데 뭐 이런 독서법이나 이런 것이 궁금하시거나 내가 책을 읽고 조금 더 활용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독서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